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임사경님 비 맞는 아침 모두 꿀모닝입니다 라는 인사 건네주셨고요. 토피노님 밴쿠버라고 하시네요. 아유, 한낮인데 비가 오니까 너무 어둡다고. 밴쿠버도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멀리 해외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특히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걸어오는데 이 낙엽에 조금이 막혀서 그런지 횡단보도에서 거의 한강이 돼가지고 그렇죠. 건너기도 힘들었으면 한정 우회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자, 잘 살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뉴스 가보죠.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맡기겠다라는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씨는 원청 사장을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구조적 문제와 안전장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세월호가 그렇게 되고 세워진 정부 아니냐라면서 국민이 이렇게 죽는 것은 나라가 방기했기 때문이다라고 현 정부의 책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합의안이 이행이 안 된 것도 속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호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제 개혁 성향 그룹으로 꼽히는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민평련 그리고 네. 더 좋은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제 중복된 의원들을 제외하면 한 70명 정도 됩니다. 민주당 내 인원 중 40%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우원식 의원은 이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연내 설치와 공정경제 3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수로 촛불과제 이행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혜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미숙 이사장의 지금 발언 가운데 이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세월호를 언급한 부분인데 그렇죠. 여러분 세월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안전 문제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사안은 다르지가 않죠. 네. 같은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세월호 참사 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견지를 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라.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전향적일 가능성이 있는 게 뭐 70여 명의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 발표를 뭐 성명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지도부나 일부를 조금 설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이미 봐왔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조금은 나을 것 같은데 이걸 당론으로 하려 그러면 또 다시 또 상황을 좀 시간을 거쳐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정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오락가락하지 않았다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데 당론 채택에 대해서 좀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제로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하고 민주당의 행동이 좀 엇박자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산안법 개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뭐 예전부터 좀 나오고 있었고 특히나 대표 발의한 장철민 의원도 이건 상호 보완의 개념이지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바 있거든요. 결국 이제 물론 이제 벌금을 얼마를 올려가지고 뭐 사업주 처벌 강화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되게 오래전부터 노동계 뭐 정의당 뭐 시민사회 현장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론도 괜찮은데 왜 민주당이 주저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계속 물음표가 남는 거죠. 뭐 그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 살펴야 그렇죠. 되고 예. 그래서 또 이제 기업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아마 이제 뭐 첫 번째로 추정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을 10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안전 문제에 경제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경제 논리로 자꾸 안전 문제에 접근하니까 이런 지금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점. 요걸 좀 그 여당이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 총선에서 17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몰아준 이유가 뭔지를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일하라고 몰아줬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번과 뭐 이제 과거에 108번뇌란 말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자꾸 네. 이렇게 번뇌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 때 표를 몰아줬던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를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좀 그 되새겼으면 좋겠다. 우리 개혁 입법이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네. 뭐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그런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좀 민생 관련된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뭐 진행자 지적처럼 통과가 돼야 될 법안은 통과를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도 중요한데요. 사회 경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삶에 어찌 보면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스스로 먼저 알고 얘기를 있을 했던 겁니다. 거거든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주춤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상당히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세종시에 자리하고 있는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으로 이미 많이 보도가 됐었죠. 네. 한편 조선일보 등은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이 대검에 보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돌아갔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익명의 검사의 입을 빌려서 추미애 장관의 의도적인 윤석열 망신주기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이들이 감찰을 위해 19일로 예정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무산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이제 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부장검사는 무리한 감찰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가 출근 하루 만에 파견 명령이 취소되어서 원대 복귀했다. 이 역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여러 의혹을 두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여러 결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래서 이제 감찰 지시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그 논외로 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언론이 어제부터 쏟아내고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윤석열 망신주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초점을 여기에만 맞춰서 한번 좀 그렇죠. 진단을 해보죠.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부분을 사실은 좀 팩트대로만 전달을 좀 한다면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뭐 보도된 거는 제목 이런 건 좀 빼버리고 평검사 2명한테 이제 감찰을 지시를 한 것 같고요. 네. 감사를 담당하는 검사로 보입니다. 음. 계속적으로 일정을 좀 조율하는데 아마 검찰총장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전달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뭐 조사 내용일 수도 있고요, 질문지일 수도 있고, 네. 조사 일정일 수도 있고, 그거 전달하고 나왔던 게 이제 사실은 팩트라고 보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딸랑 평검사 둘이가 검찰총장을 조사하려고 막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대검찰청에 방문했다가 그 망신을 주려고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제목적으로는 봤을 때는 맞지는 않다. 사실은 감찰을 하려면 뭔가 조율을 해야 되고 뭐 그럼 평검사 가지고 부장검사 뭐 검사장이 합니까? 이거는 무슨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도를 할 때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가십성으로 좀 보도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대립되는 구도로 자꾸 보도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도마다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검사들이 이제 대검찰청을 방문한 목적이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 감찰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보도마다 약간 이제 사실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이 평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직접 조사하려고 갔었다라고 썼다가 좀 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말이 안 나서 되죠. 이제 일정 조율을 하러 갔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 그 제목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애초부터 약간 마치 급이 안 되는 격이 떨어지는 어떤 행위를 일부러 법무부 장관이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흠집이 내려 했던 그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모욕을 식으로 주려는. 네. 네. 그게 뭐 맞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좀 제목 자체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엇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법무부의 주장대로 이제 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검사를 2명씩 파견할 이유는 없죠. 1명 파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메신저잖아요, 결국. 네. 그럼 그 검사 역할은. 근데 2명을 보낼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정 조율차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윤석열 총장 그 망신주기 차원이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무부가 일부러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뒤늦게 이제 그 알려졌고 하루 뒤에 지금 보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비공개 영역에서 그냥 윤석열 총장이 모욕감을 느끼게만 하는 것이었느냐? 이렇게 본다면 언론의 망신주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엄밀하게 부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뭔가 지금 반쪽짜리 파편만 가지고 자꾸 뭔가를 예단을 하고 몰아가는 식의 어떤 그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보다는 자꾸 외적인 부분만은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한동수 감찰부장의 그 SNS 직무 배제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누가 글을 썼고 뭐 한동훈은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은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중요한데 어쩌면 아니면 내용이 뭐가 중요한데 다른 거에 지금 좀 눈이 좀 가는 그냥-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그냥 듭니다. 넓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긴 했었죠. 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지시는 내렸지만 감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그 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만둬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감찰이 실행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네. 그러면 감찰의 그 절차와 그다음에 격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둘러싼 어떤 서로의 시각차로 그러니까 이해할 여지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은 법무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서로 엇나간다라고 해야지 왜 망신주기라고 벌써 예단하고 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대검 쪽에서는 왜 감찰관을 보내지 평검사를 보내느냐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게 격에 맞고 절차에 맞는 건지만 논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불만이라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감찰관 가면 그냥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다고 옛날에 저 삼성 특검처럼 특검이 저기 따로 불러갖고 꼬리곰탕 먹으면서 곰탕 뭐 먹으면서.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진행자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참 그렇게 안 되고 싸우고 또 언론에는 더 보도가 많이 되고 예, 내용보다는 항상 이런 게 더 보도가 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빨리 좀 정리를 좀 하기를 바라고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전직 야구 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 지적 장애를 얻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13만 명을 넘긴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2018년 남편이 사소한 시비로 전직 포수 출신인 A 씨에게 가격을 당해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당시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제 검사 결과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을 했고 수술 후유증 등으로 지적 장애를 얻어 좀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가해자는 이 남성과 시비를 벌인 뒤 한쪽 얼굴을 가격을 했고 피해자 남성은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조 신고가 의식을 잃은 지 51분 만에 이루어졌고 그때까지 이제 남편은 눈물과 코피를 쏟으며 구토까지 했다고 전해지는데 전형적인 어떤 뇌 손상에 따른 증상들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가해자 측은 피해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또 쓰러진 피해자가 코를 골아서 기절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피해자가 평소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닌 간질로 기절했을 수 있다. 하면서 현재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 상황인데요. 2심을 앞두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가해자 측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 뇌전증으로 부르죠. 그렇죠. 뇌전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그러니까 뭐가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이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뭐 화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뭔가 좀 다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뭐 재판부나 아니면 이제 뭐 검찰이나 그쪽이 더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좀 상해인지 폭행치상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사법적 판단을 일단 양형을 거친 것 같습니다. 네. 유무죄 부분이 아니고 유죄는 맞는데 양형의 문제다. 예,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합의 안 된 것도 다 고려돼서 1년형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좀 지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폭행 치생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가장 이제 저는 보면서 그냥 사법적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상식적인 부분에서 51분 동안 방치했다가 51분이 지나서 이제 구조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저기 뭐
뭐라고 할까요? 좀 네. 짚어야 되는 대목이 네. 아닌가 싶은 건데 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학적 지식이 없다 이런 성질의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게 영상을 보면 그냥 쓰러졌는데 그냥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듯이 네. 하는 또 이런 장면도 좀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뭐 예컨대 뭐 방조라든지 뭐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사법당국은 아직까지 그 판단 안 하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2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 사법당국 어떻게 판단할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파란 하늘님이 곽 기자님 힙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블레인 시안님이 랩하라고 지금 랩 모자는 아니고 야구 모자를 쓰고 나왔네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나중에 MC 스나이퍼의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같은 곡을 나중에 그게 언제 깔 랩입니까? 기회가 있을까?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